자, 지금부터는 저희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참여자들의 질문을 발표해 주신 네 분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치디 오구아남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실제 오구아남 교수님께서 캐나다 원주민들의 사례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토착민들이 과거에 실질적으로 겪었던 환경 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그런 사례를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구아남 교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시는 동안 한 두 질문이 더 있는데요. 하나만 더 드리면 오구아남 교수님께 드린 질문이 언어와 구연 전통, 구술 전통이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게 있었는지, 아직 없다면 언어 다양성과 환경이 서로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구아남 교수님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선생님께 던져진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라울 고스와미 선생님께는 그 인도에서 공동체가 이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각 개인이 자기의 이윤 추구에 열심인 이런 자본주의적 환경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어떤 방식으로 양립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공동체 정신과 공동체와 자연과 함께하는 이러한 가치 체계를 지닌 무형문화유산과 오늘날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의 어떤 환경이 서로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라울 고스와미 스님께 한 질문 더 드리면, 발표하신 내용 중에 히말라야 산악 지역에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재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역 축제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그 축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두 질문만 먼저 드리고요. 구미가또 선생님께는 무형문화유산에서 많은 경우에 이런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종교적 문제겠죠.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같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 과거의 어떤 무형유산이 갖고 있는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문제를 현대 사회는 어떻게 이것들이 기능할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근에 이 아까 일본의 해녀들의 전통 어로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환경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 해녀들이 주로 채집해왔던 소라나 전복 같은 패류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에서 풍요를 기원하지만 남획을 하지 않으려는 그 해녀들의 그 지식 체계,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일본의 해안에서 해녀들의 이런 어로 채집에 이 어패류들의 그 소멸, 이런 현상이 혹시 있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세 분 선생님께 두 가지씩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치디 오구아남 교수님께서 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I'm sorry, there was no translation. 제가 그 질문 통역을 제 기기를 통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통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instance. 예.
question has 첫 번째 질문은 환경 위기, 캐나다 이 토착민들의 환경 위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an environmental crisis. 환경 위기라 함은 Essentially, I don't want to 본질적으로 talk about the level of crisis. 어떤 위기라는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Climate change. 이렇게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끔찍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환경에는 항상 변화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또 역동적이었습니다. 기조연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Human beings 예를 들어서 인류의 특정 비율이 within the Earth's carrying capacity. 지구의 수용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런 인구가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명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토착민들은 Significant degree of harmony. 이러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Ideology of conquer and dominate. 이렇게 정복하고 장악하라라는 생각과 식민지 생각이 지배를 하면서 완전하게 세계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수렵 채집이라는 그러한 관습은 과거 자연의 힘과 생태계와 공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가 되었고 또한 새로운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민지주의가 있기 전에는 실질적인 환경 위기가 토착민들 가운데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발생한 것은 새로운 이데올로기, 즉 환경에 대한 새로운 생각, 다시 말해서 장악하고 지배하라는 생각이 비롯되면서 이것이 토착민들의 생각과는 완전하게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입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눈이 녹아내리고 있는 기후변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외치고 있고 슬퍼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을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이것을 긍정적인 시각에서도 보고 이것을 기후변화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아예 부인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러한 토착민들은 이런 심각한 충격들을 이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어떤 사회적인 단체보다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언어 다양성과 또 생태 다양성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어떤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다양성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성과 복원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의 캐나다 전체 인구의 5%만이 바로 토착민입니다. 그런데 3,500만 정도의 전체 인구가 있는 캐나다에서 5%만이 토착민인데 이들이 가장 높은 언어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력, 복원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런 생태적인 다양성, 종의 다양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남부 지역 그리고 또 서부 지역과 이것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전히 이렇게 다양성의 영역에는 이런 생태 다양성의 그런 영역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이 언어의 다양성이 생태 다양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생태, 청지기 또는 생태 관리라는 의식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이런 삶과 연결되면서 복원력이 커지게 되고 생태적인 위기에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획일적인 서방 세계의 그런 획일적인 사고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획일적인 사고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라홀 고스와미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라울 고스와미 선생님 Yes. 오디오가 지금 안 들리는데요. Yes. I'm so sorry I was not able to. 네,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그거를 다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채팅창에 영어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통역하시는 선생님께서 혹시 채팅방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행 측에서 그 텍스트로 보내드리고요.
조금 기다리시는 동안 그러면 쿠미카토 교수님께 먼저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s.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 두 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교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통적인 지식, 이 바다 자체가 이제는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통 지식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개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답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책 영역에서도 작업을 하고, 아까 또 제가 관광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속 가능성가 이런 정책의 일부가 되고 또 정치적인 담론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 영역에서 볼 때 이런 보편적인 기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편적인 기준, 즉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기준 또는 이 지속 가능 개발 목표 같은 것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현지에 어떻게 잘 녹여서 이행을 시켜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문화나 전통이나 이들의 의식 기준에도 잘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지, 이런 지역 지식을 부활시키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표준이나 기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관심들을 지역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세상이 특정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그리고 더 많은 가치를 이 지역 지식에 둘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전통이 포함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다 자체에 대한 질문, 그 바다의 고갈, 해양 자원의 고갈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또 실제 존재합니다. 일본도 이 모든 생선들을, 특히 참치를 많이 잡아서 먹고 있는데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장어도 마찬가지로 멸종 위기 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정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산물 또는 생태적인 해산물 또는 해양 관리 책임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정책은 상위 하달식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이것보다는 이런 바텀업식의 풀뿌리식의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사회 참여도 필요할 거고 리더십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한 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라홀 고스와미 선생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만 마지막 발표하셨던 우리 시니키네시베이엔 진마 선생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라홀 고스와미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동체 내부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갈등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그래서 이 경제적인 측면과 자연보호나 생태계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그 상반된 현상이 공동체 내에서 합의를 이루어 나아가서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라울 고스와미 선생님 혹시 텍스트 받으셨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무형문화유산과 그 자본주의가 어떻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난해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당연히 둘은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지켜온 자본주의는 사실 이런 뭐 자연과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는데 물론 그것은 당연히 무형문화유산의 그런 가치 그리고 보호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라든지 그 무역이라든지 그리고 이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다시 말해 이제 공동체들이 또 서로 소통을 하는 법, 그리고 서로의 같이 교류를 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어떻게 가치를 매기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경제적인 행위입니다. 그것도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이것도 이런 교류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이고 수백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지식과 정보가 전파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자본주의를 좁은 시각으로 보는데요. 지금 아주 좁은 의미의 자본주의는 무형문화유산과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이게 나쁘진 않을 것이고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태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식 체계가 서로 굉장히 지금까지 활력을 가지고 활성화됐던 이 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또 같이 누리면 그것은 환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본주의를 우리가 너무나 남획하고 착취하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이 가져가서 다음 후세대가 가져갈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작고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라면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프레임을 잡고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어떻게 틀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면은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가치를 존중을 하고 우리가 서로의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를 할 때 있어서 이것을 아주 존중을 하면서 상호 존중을 하면서 상호 호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하고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닌 시스템은 네. 자, 그럼 시니키네시 베이엔 진마 선생님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m sorry, I couldn't get my question. 네,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사실 발표를 하면서 화면 공유를 안 한 것 같은데 네, 화면 공유를 못한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고요. 제가 질문을 못 들었는데요. 통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것은 공동체 내에서 생태계 보호와 어떤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두 가지 반론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태계를 보호하는 대로 논의가 모아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혹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llo, I'm sorry. Is someone translating this for me? 누가 이걸 통역을 해주시는 건가요? 영어로 통역되는 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Please. So, Siniknesh Gemma, can you listen me? All right, and I will ask you. The question is, in the community, there would be two different opinions. One side, they want to reserve the ecosystem, but the other groups, they want to develop their own community. So when you have these two different opinions, how do they discuss and then reach to agreement on keeping the ecosystems? 극복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좌장님 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portant question. 굉장히 좀 자명하고도 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인인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큰 문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믿고 자연을 존중하고 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나에게 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근대화는 앞서서 그 식민지성의 자본주의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모든 문화를 굉장히 붕괴시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전통적인 관습이 굉장히 후진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전통 관습과 전통 문화가 많이 파괴가 됐고 거의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욱더 근대화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저도 이제 실천을 하고 있고 연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다른 연구자분들께서도 무형문화유산이 우리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연행자 입장으로서는 연구를 많이 보고 이 신념과 이 무형문화유산과 관습과 전통 문화가 존중이 되고 이것이 전승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서 전승이 돼서 다양한 인식 그 제고 시스템을 통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동티모르에서 제가 지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저희가 지금 그 청년들 노인분들께서 하고 있는 것을 그 청년들이 와서 그걸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어떤 의식을 진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청년들이 와서 그것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그 전파가 많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 파괴를 하면 우리가 자멸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잘 설계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보완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원래 보여드리고 했던 장표에서는 공동체 기반의 환경 보호 어떤 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IT를 활용을 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한 것입니다. 기술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보완을 해서 이 생태계 관리 또 보호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우리가 환경 보호 그리고 공동체 복원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가능하다면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공동체 복원력을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구가하는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약속한 시간보다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더 많은 질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발표하신 네 분 선생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오늘 강연해 주신 여러 내용 중에서 청중들이 기억해야 하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한다면 한 문장으로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구아마남 교수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메시지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토착, 언어 다양성을 하나의 경로로서 글로벌 생태 위기를 해결하는 그 해법. 두 번째로는 우리 라홀 고스와미 선생님께서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 지식 체계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공동체의 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다시 말해 해당 공동체 우리가 일을 해드리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공동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서서 이제 패턴 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발표에서 4년 주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꼭 4년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4년, 5년, 몇 년 더 계속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이 또 누구에게 따라서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쿠미가토 선생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ne sentence. 한 문장이요. Unity with each other and with our
서로와의 and respect 연결 diverse ways of 그리고 knowing. 다양한 지식의 방식을 아주 강력한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니키네시 베이엔 진만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last word is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to harmonize our 저희가 practices 저희 여러 관습을 증거 기반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traditional 전통 지식, 전통 관습을 지탱하고 도모하고 계속해서 증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인류가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형문화유산에 잠겨 있는 수많은 토착 지식 체계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 선생님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보내주신 많은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두 번째 세션 인류의 위기 극복과 무형문화유산 세션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